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거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 숫자가 그래도 좀 공인된 그리고 좀 검증된 숫자여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외부감사 처음 들어갔을 때 다들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감사를 안 받다 보면은 장부가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매출처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감사 계약 금액은 다 천차만별이라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그래도 하는 가격이 한 정도 사이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종원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뭐죠 회계사님? 항상 저희 고객들도 많지만 이 외부 감사가 진짜 그쵸. 궁금하더라고요. 저희의 가장 근본이지 않겠습니까? 회계사의 근본, 네. 회계감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전문가이신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외부 감사 관련한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회계사님이 뽑아 오셨잖아요. 네네. 한번 질문 줘보시죠. 제가 좀 엄선해가지고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외부 감사가 정확히 뭔지 좀 회계사의 입장에서.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눈높이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아들이 숙제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잘했는지 잘 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숙제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거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 숫자가 그래도 좀 공인된 그리고 좀 검증된 숫자여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숫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군가는 검사를 해주고 맞다라고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회계사들이 근본, 회계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숙제 검사를 하는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아유 회초리를 들면 안 돼요. 고객한테 숙제를 같이 도와주기도 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오, 그거는 되게 같은 회계사 입장에서 굉장히 와닿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도 뭐 경험을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회계 감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업이 처음으로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건지. 그렇죠. 예, 저는 그걸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우선 500억 넘어가는 매출이나 자산이 있다면은 그 회사는 당연히 외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부채, 매출, 종업원 요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2가지가 해당이 되면 외감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산 120억, 매출 100억 요 조합이면 외감, 또는 부채 70억, 자산 120억 요 조합이어도 외감. 이 제일 많아요. 종업원 100명이어서 외감이 된 경우도 가끔 봤어요. 종업원 100명에 매출 100억.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프랜차이즈인데 다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외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게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종업원 100명 중에 2개가 걸린다. 외감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저희가 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은근히 많죠. 예. 그러면 사실은 많은 대표님들이 또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우리가 갑자기 외부 감사 대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협업하시는 세무사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 또는 이제 기장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10월이나 11월 되면은 이미 직감하고 있습니다. 왜냐? 작년에 어떻게든 외감을 피한 법인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제 영상이라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피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대표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도저히 못 피한다 싶은 게 이제 한 10월, 11월에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거는 이제 자산이랑 부채,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외감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외감으로 선임을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대부분 세무사님들이 아는 회계사님들이랑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좀 말 좀 통하고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말도 통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 입장과 회계사들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중간에서 중재 역할이나 이제 외교관적인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회계사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을 파트너로 일단 삼으시면은 외부 감사가 그렇게 문제되거나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회초리 발언은 진짜로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초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회계사님한테. 사실은 진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외부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오 진짜 굉장히 두렵고 특히 또 이름이 또 감사잖아요. 감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더 두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처음 외부 감사를 이렇게 수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될 어떤 준비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준비사항은 우선 뭐 감사를 저도 지금 이제 3일에서 나와서 저희 14년째 이제 내년 되면 15년인데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기업들은 사실 큰 기업들은 많지는 않은데 외부 감사 처음 들어갔을 때 다들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감사를 안 받다 보면은 장부가 아무래도 좀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매출처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재고 자산이 정확하지 않은 금액으로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리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은 좋아요.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을 안 쌓아놓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세무상 어차피 송금 불산입이 되니까 안 잡아 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 감사를 받게 되면 이 부분도 잡아야 돼서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다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뭐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시면서 외부 감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이거는 사실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가끔 은행조회서를 보냈을 때 이제 금융자산이 좀 금액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재고자산이 실제랑 다른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이거는 말씀드리면 업무 관행상 재고로 이익을 조절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거를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은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충당부채를 쌓아놔야 되는데 안 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한 번에 쌓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좀 조절해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스텝 때 그 재고 실사하고 은행조에서 막 거두면서 투덜투덜했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게 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감사 보고서가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또 느끼게 그쵸, 됩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저희가 뭐 지금까지 대표님 말씀만 들어봐도 저도 나름 전문가라고 어디서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진짜 전문가 같으신 대표님인데, 저희가 회계법인을 선정할 때 대표님들이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 뭐 혹시 저희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 주신다면. 외부 감사라는 게 법에서 정해진 거다 보니까 누구한테 받아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일례긴 한데, 저희가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은 회계감사하는 회계법인과 그 다음에 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감사에 대응을 해주기 위한 회계법인을 또 선정을 하기도 해요. 이걸 PA라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PA로 큰 법인들 PA를 맡고 있거든요. 뭐 인스파이어 리조트나 이렇게 좀 큰 회사들 PA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 PA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 그래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 회계법인이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계법인이 어쨌든 담당하시는 회계사님들이 회계감사 경험이 일단 많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건데, 회계감사만 잘하면은 회계 장부만, 회계 숫자만 잘 확정짓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회계 분계에 대해서 어느 식으로 했을 때 이게 꼭 회계적으로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세무적으로는 또 어떤 이슈가 있고, 세무적으로는 또 어떠한 또 세무 조정이 필요한지 대해서까지 다 검토를 해드려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협업하시는 세무사님들한테는 세무사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제가 회계감사만 하는 곳들은 이제 회사한테 직접 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계적으로는 이렇고 세무적으로는 이렇다. 그러니까 좀 폭넓게 재무제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회계법인에 역량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거를 저는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뭐 뻔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는 지금 좀 뻔해 보이는데, 저희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회계법인을 선임하게 되면 또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회계감사라는 게 약간 외부인이 방문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기간을 또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회계감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중소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초도 외부 회계감사가 되면 한 4월 정도에 이제 선임 신고를 하고 5월달까지 이제 체결 보고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한 중간감사를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합니다. 근데 결산이 늦는 곳들은 1월에 하는 곳들도 있어요. 자체 기장을 하시는 곳들은 보통 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3분기 자료를 가지고 중간감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계약 금액은 이제 뭐 다 천차만별이라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그래도 하는 가격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이에 하는 것 같아요. 이 대표님들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는 금액이고, 불필요한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회계감사 보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체결하고 중간감사하고 기말에 보고서 나가고 이렇게 세 차례로 나눠서 청구를 드리고 있고요. 기말감사 보고서는 보통 3월이나 2월에 본감사를 하고 숫자가 확정 지으면 늦어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감사 보고서가 전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다트에 전부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때 저희도 남은 잔금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또 내년
감사가 이어지게 되면은 또 내년도 감사 체결을 하고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 12월이랑 1월에는 뭐 아까 말한 금융자산이라든지 재고자산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절차, 뭐 은행조회서를 보낸다든지 재고실사를 간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궁금함도 포함돼 있어요. 네네. 외부 감사가 사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장대한 대서사시처럼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 혹시 대표님께서 이렇게 좀 투임하신 다음에 잘 이렇게 뭐 해결됐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스무스하게 했던 여기는 이제 시행사업도 하는 이제 그 시공사였는데 이 사례는 회계법인이 따로 있었어요. 감사인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A라는 역할을 제가 맡게 됐거든요. 회사 측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식의 회계 처리를 하게 됐는데 이 회계감사인 선임된 분들이 너무 다 보수적으로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웬만하면 비용으로 넣고 막 매출 줄이려고 하고 근데 뭐 이 회계사 분들이 말하는 게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보수적인 측면에서만 즉 회계법인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만 회계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대출도 연장해야 되고 어디 또 입찰을 넣어야 되는데 재무 비율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 입장을 대변해서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면은 조금 더 비용을 이연받을 수 있고 수익을 더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약서에 근거해서 논리를 만들어서 이 회계사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 말이 맞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매출도 좀 더 개상할 수 있게 되고 비용도 이연시키게 되면서 그해 입찰을 좀 굉장히 잘 볼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고객분도 굉장히 만족하셔서. 아 이건 진짜 감사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감사라는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공인된 숫자를 저희가 검증하는 거다 보니까 공인된 숫자에 대해서 이게 대표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또 고객분들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결국 밸류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밸류가 창출하기는 뭐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현재 감사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회사는 진위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따라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한테 SOS를 쳐서 제가 가보니까 이 회계사분들이 하시는 거가 너무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서에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개선되고 부채 비율도 개선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대표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제가 좀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에 고민이 많은 대표님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갑자기 공문 받다 보면 바빠서 그리고 막 잘 몰라서 어떤 분들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뭉개다 보면요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지정감사라는 거를 합니다. 그때 되면은 대표님이 원하는 회계법인을 선정할 수가 없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해 줍니다. 여기 회사는 여기 가서 회계감사 받으세요 하면은 감사피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감사인분들이 되게 고압적인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지정감사니까 회사가 어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공문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빠르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리파인드. 너무 좀 공익광고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손발이 잘 맞는데 아무튼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외감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면은 편안하게 저희가 그 정도는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문 받으면 늦지 말 것, 그리고 공문 받았으면은 재무제표에 어떤 항목들이 좀 외감 받았을 때 미리 점검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게 초도 감사를 바로 받으면 감사 보고서의 의견 문단이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한정 의견 문단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팁인데 실제 감사를 받기 전년도에 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정규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회계감사를 받고 싶다 또는 미리 내 재무제표를 점검하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셔서 검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감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대표님한테 맡겼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외부 감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겠지만 혹시 영상을 보고도 내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우리 회사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회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아래 연락처로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했고요. 네. 지금까지 리파인드의 회계사 이현우 이종원 회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저희 계속 만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뭐 구독이랑 좋아요를 해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해주셔야 저희가 다음 영상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